할머니, 국 식기 전에 드세요. 손녀 지은이가 상을 차리며 말했다. 85 할머니 방영숙은 느릿느릿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일요일 아침 늘 그랬듯이 손녀가 끓여준 미역국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고맙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지은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지만 가끔씩 할머니를 훔쳐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이는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그래, 오후 2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요즘 택시 잡기도 힘드시잖아요. 괜찮다. 혼자서도 잘 다녀.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마음먹은 듯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며 할머니와 함께 사는 지 벌써 2년째. 부모님은 해외에 계셨고 지은이에게 할머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이런 평화로운 일요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지은아, 내 할머니, 내 방 청소 좀 해줄래? 요즘 허리가 아파서 구석구석 닦기가 힘들구나. 당연하죠. 제가 다 할게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옷장, 화장대, 작은 책상. 할머니는 물건을 많이 두지 않는 편이었다.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셨다. 청소를 시작한 지은이는 침대 밑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침대 아래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잠금 장치가 녹슬어 있었지만 살짝 힘을 주자 열렸다. 가방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 군인 서너 명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게 할머니?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가 군인이었다고? 그것도 총을 든 모습이라니. 더 뒤적이자 낡은 훈장과 증서가 나왔다. 대한민국 을지무 공훈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여 날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바로 그날이었다. 할머니. 지은이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손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러니? 할머니, 이게 뭐예요? 가방을 본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찾았니? 네. 청소하다가 우연히. 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할머니가 군인이셨어요? 그것도 전쟁 때? 앉아라. 긴 이야기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195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20살이던 방영숙은 서울 종로의 작은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해야 했다. 가난했지만 그녀는 꿈이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의 포목점을 차리는 것.
그러던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전쟁이 터졌다. 처음엔 뭔 일인지도 몰랐어. 폭발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지. 영숙의 집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인민군이 밀려 내려왔고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다. 어머니는 남동생을 데리고 피난을 가라고 했지만 영숙은 거절했다. 엄마, 저 혼자 가면 엄마는 어떡해요? 넌 젊으니까 살아야지. 어서 가. 하지만 영숙은 집을 떠나지 못했다. 병든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인민군이 집에 들이닥쳤다. 반동분자를 숨기고 있나? 총을 든 군인들이 집안을 뒤졌다. 영숙은 어머니를 막아섰다. 그 순간 폭격이 시작되었다. 유엔군의 반격이었다. 혼란 속에서 영숙은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다. 엄마, 동생. 순간 폭발음과 함께 영숙은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야전병원에 있었다. 국군 부대가 임시로 설치한 천막병원이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어머니는? 동생은? 군의관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합니다. 같이 온 분들은? 영숙은 절규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다. 밖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고 부상병들이 끊임없이 실려왔다. 간호병이 모자랍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군의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숙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영숙은 정식 간호병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빠르게 배웠다. 붕대 감는 법, 지혈하는 법, 수액 놓는 법. 피와 비명 속에서 그녀는 성장했다. 영숙이는 손이 빨라. 전쟁 끝나면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어. 동료들은 그녀를 격려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내일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되었다. 영숙의 부대는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그녀는 계속 야전병원에서 일했다. 10월 중공군이 개입했다.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혹한 속에서 부대는 후퇴해야 했다. 영숙아, 넌 후방으로 가. 여자가 전선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영숙은 거부했다. 전선에 부상병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전 여기 남겠습니다. 12월 그녀의 부대는 중공군에게 포위되었다. 탈출구가 없었다. 부상병만 10명이 넘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들이었다. 영숙, 우리는 여기 남는다. 넌 혼자라도 탈출해. 부대장이 명령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여기 남겠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중공군이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총성이 난무했다. 영숙은 부상병들 사이에서 몸을 숨겼다. 그때 한 군인이 그녀에게 총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들고 있어. 만약을 위해. 에밀 소총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받았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무기였다. 방아쇠는 여기고 장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군인이 급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영숙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적군이 점점 가까워졌다. 총성이 귓전을 때렸다.
그때 천막 입구로 한 중공군이 들이닥쳤다. 본능적으로 영숙은 총을 들었다.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당. 그녀가 쏜 총알은 빗나갔다. 하지만 그 소리에 놀란 중공군이 주저앉았다. 그 틈에 다른 군인이 반격했다. 잘했어, 영숙아. 하지만 영숙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방금 사람을 쏘려 했다는 사실에. 전투는 밤새 이어졌다. 영숙은 어느새 총을 쏘고 있었다. 부상병들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새벽이 되자 중공군이 물러갔다. 유엔군 공중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영숙의 부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영숙아, 넌 영웅이야. 동료들이 그녀를 칭찬했다. 하지만 영숙은 속으로 울고 있었다. 사람을 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영숙은 변했다. 더 이상 그저 간호병이 아니었다. 전투원이 되었다. 1951년 5월 영숙의 부대는 재령강 전투에 투입되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춘계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엔 정말 위험해. 영숙, 넌 후방으로 가. 또다시 부대장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0살 소녀가 아니었다. 1년간의 전쟁이 그녀를 단련시켰다. 재령강 전투는 지옥이었다. 중공군 10만 명이 밀려왔다. 영숙의 부대는 고작 1000명이었다. 3일간의 전투에서 부대원의 절반이 죽었다. 영숙은 계속 싸웠다. 총을 쏘고 부상병을 치료하고 탄약을 나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4일째 되는 날 부대장이 전사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 혼란 속에서 영숙은 외쳤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두 죽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놀랍게도 병사들이 그녀의 말을 따랐다. 21살 여자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영숙이 말이 맞아. 조금만 더 버티자. 그들은 버텼다. 5일째 유엔군 증원부대가 도착했다. 중공군은 물러갔다. 영숙의 부대는 승리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1000명 중 300명만 살아남았다. 영숙도 총상을 입었다. 다리에 관통상이었다.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영숙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한 달이 지나 있었다. 잘 버텼어, 영숙아. 병상 옆에는 사단장이 서 있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살았어. 훈장을 주겠네. 훈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었다. 양측 모두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했다. 영숙은 다리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다.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다.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 쉬어.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영숙은 고집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어요.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날. 하지만 그 전날 밤까지 전투는 이어졌다. 영숙의 부대는 임진강 북쪽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작전이었다. 내일이면 전쟁이 끝나는데 죽으면 억울하지 않나. 병사들이 투덜거렸다. 하지만 명령이었다.
야음을 틈타 고지를 공격했다. 적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했다. 영숙은 선두에서 싸웠다. 조금만 더. 저 고지만 점령하면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병사들을 독려했다. 격렬한 전투 끝에 고지를 점령했다. 하지만 영숙은 다시 총상을 입었다. 이번엔 어깨였다. 영숙아. 동료가 달려왔다. 영숙은 피를 흘리며 웃었다. 우리 이겼죠. 그래, 이겼어. 그리고 전쟁도 끝났어. 새벽 6시 정전이 발효되었다. 총성이 멎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영숙은 들것에 실려 후방으로 갔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떠오르는 아침 해였다. 이제 평화가 오는구나. 전쟁이 끝난 후 영숙은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훈장 수여식이 있었다. 을지무 공훈장.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무공훈장이었다. 박영숙 일병 전방으로. 그녀는 절뚝거리며 단상에 올라갔다. 장군이 훈장을 달아주었다. 자네의 헌신에 감사하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영숙은 공허했다. 이 훈장이 죽은 전우들을 돌려줄 수 있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 줄 수 있나? 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여군 영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결혼은 할 생각이신가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다. 영숙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거기서 작은 식당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다리 후유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보다 힘든 일은 없었으니까. 1년 후 한 남자를 만났다. 역시 전쟁 참전 용사였다. 하지만 그는 영숙의 과거를 몰랐다. 영숙도 말하지 않았다. 나 그냥 평범한 여자야. 전쟁 때 간호병 좀 했고. 나도 그냥 평범한 남자야. 전쟁 때 총 좀 쐈고. 둘은 웃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영숙은 딸의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다. 왜 하필 평화? 남편이 물었다. 내가 가장 원했던 거니까. 영숙은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 아침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웠다. 전쟁의 기억은 깊이 묻어두었다. 훈장도 군복도 사진도 모두 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겼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딸이 자라고 손녀가 태어났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영숙은 할머니가 되었다. 가끔 악몽을 꿨다. 재령강의 총성, 죽어가는 전우들, 피로 물든 눈. 그럴 때면 식은 땀을 흘리며 깼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녀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꿈 좀 꿨어. 지은이는 순수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전쟁도 죽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영숙은 그게 고마웠다. 이 아이는 내가 겪은 걸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욱 침묵했다.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었다. 보훈처에서 가끔 연락이 왔다.
참전용사 행사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으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영숙은 모든 걸 거절했다. 영웅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뭘 했는지, 전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아이들의 이름도. 양심이 아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녀 지은이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70년 만에 빛을 본 가방.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앉아라. 이야기해 줄게. 영숙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전쟁의 참상, 동료들의 죽음, 자신이 쏜 총알, 지옥 같았던 나날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창피했어.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냥 살기 위해 한 일인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영웅? 영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영웅은 죽은 애들이야. 나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할머니. 응? 이 이야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특히 우리 세대가.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늙은이 옛날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역사잖아요. 살아있는 역사.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제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영숙은 망설였다. 7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야 하나?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영숙은 결심했다. 지은아, 내 할머니, 내 이야기,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말요? 응. 죽기 전에 남겨야 할 것 같아. 전우들을 위해서라도. 지은이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최고의 결정이에요, 할머니. 그날부터 영숙은 매일 기록했다.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전우들의 이름을 적었다. 전투의 날짜, 장소, 상황을. 7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때론 너무 고통스러워 펜을 놓았다. 하지만 다시 들었다. 이 아이들을 잊으면 안 돼. 20살에 죽은 애들을. 나만 기억할 수 있어. 지은이는 할머니를 도왔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정리하고 관련 자료도 찾았다. 보훈처에 연락했다. 담당자가 깜짝 놀랐다. 박영숙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마음을 여셨군요. 응. 늦었지만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들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TV, 신문, 라디오.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떨리네. 첫 TV 인터뷰 날 영숙은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70년 만에 꺼낸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준비되셨습니까? 카메라 앞에 앉았다. 조명이 눈부셨다. 박영숙 여사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말할 기회를 주셔서. 70년간 침묵하셨는데 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은 손녀를 바라봤다. 지은이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더 늦으면 영원히 묻힐 것 같아서요. 전우들을 잊을 수 없어서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참았다. 전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죠.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없어요.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영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쟁은 정말 끔찍해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몰랐어요. 존경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영숙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70년 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영숙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폐렴까지 왔다. 할머니 병원 가요. 괜찮아. 조금 쉬면 돼.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병상에 누운 영숙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책은? 거의 다 됐어요. 출판사에서 곧 나온대요. 다행이다. 할머니 힘내세요. 책 출간식 때 같이 가야죠. 그래, 가야지.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이제 쉬어도 되겠지. 그날 밤 영숙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영숙은 다시 20살이었다. 군복을 입고 전선에 서 있었다. 영숙아. 돌아보니 죽은 전우들이 서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너희들. 오랜만이야, 영숙아. 미안해. 너희를 살리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우릴 기억해줬잖아. 책도 냈다며? 고마워. 전우들이 영숙을 껴안았다. 따뜻했다. 이제 함께 가자. 아직 안 돼. 지은이가. 괜찮아. 내 손녀는 강한 아이야. 내가 가르쳤잖아. 그래. 그렇지. 영숙은 전우들과 함께 걸었다.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들판이었다. 꽃이 피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눈을 뜨지 못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할머니. 지은이는 울었다. 하지만 영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참전 용사들, 정부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 박영숙 여사는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관 위에는 태극기와 훈장이 놓여 있었다. 한 달 후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평화를 꿈꾼 전사 마이너스 박영숙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다.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강연도 하고 전시회도 열었다. 우리 할머니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에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니까요. 10년 후 영숙의 동상이 세워졌다. 서울 전쟁기념관 앞이었다. 제막식 날 지은이는 할머니의 사진을 안고 왔다. 할머니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해요. 동상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박영숙 1930-2023 대한민국을 지킨 평범한 영웅. 그녀는 총을 들었고 생명을 구했으며 평화를 꿈꿨다. 제막식이 끝난 후 한 소녀가 다가왔다. 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전쟁 영웅이 되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응. 할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거야. 전쟁이 없는 세상.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 지은아. 덕분에 난 편히 잘 수 있어. 지은이는 묘비에 새 꽃을 놓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영숙의 영혼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녀는 평화를 찾았다. 70년간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영웅은 죽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산다. 현재 지은이는 잊혀진 영웅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살 때의 모습.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옆에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다. 지은아, 이 할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구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정답은 없단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전쟁의 아픔을.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났던 인간의 용기를. 너는 그걸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단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야. 지은이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운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다. 할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희생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 평화로운 소리다.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평화.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할머니 잘 보고 계시죠?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할머니가 꿈꾸던 세상. 하늘에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마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그래, 잘했어. 우리 손녀. 진정한 영웅은 영원히 산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